네, 6월 2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탐정 박관천입니다. 내란 정치의 그날까지 저희가 대선 특별 코너로 박관천 전 행정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하는 탐정으로는 주진우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짜 탐정, 진짜 탐정. 아니 경찰 출신이신데 진짜 탐정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 잘리고 나서 예. 윤석열 정부 다 잘리고 나서 탐정 사무실 날라고 그랬어. 어울리세요. 주탐정 사무실. 주탐정 사무실. 네, 변호사들이랑.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주진우 되겠다. 기자한테 그렇죠. 맡기고 싶습니다. 네. 아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예. 많이 찾아와. 그런데 고달프지. 예. 고달프 막 도움을 주고 나서 이제 끝나는 건데 네. 이걸 누가 이렇게 사업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상징하는 꽃으로 홍매화 걸어놓으면 되겠죠. 아, 그래 합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홍매화 걸어놓고. 예, 두 분 같이 하시면 주박스쿨, 예, 주박탐정. 주박스쿨. 요새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게 리박스쿨. 워낙 유행이어서 댓글에 달려있길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그래도 그 리박스쿨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D-1일이니까 네. 정말 두 분이 생각하시는 마지막 변수, 그러니까 워낙 네. 대선도 오래 보셨고 수사하셨고 또 대선 취재하셨으니까 이번 대선이 좀 특별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변수가 있다면 뭘까 각각 짚어주시겠어요? 변수는 없죠. 이제 변수라고 없다. 볼만한 건 예. 없죠. 이제 별만한 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나왔고 박근혜 나왔고 이명박 나왔고 오늘 윤석열 박근혜 뭐 다 나왔죠. 윤석열은 오늘 나오진 않았고 엊그제 주말에 나왔고. 예, 메시지를 냈죠. 오늘 변수라면 딱 하나 있겠죠. 지금이 아마 시간이 한 5시 25분 같은데 예. 식사하시고 한 7시쯤에 우리 또 윤석열 씨께서 그 강가를 갔다가 개대꾸 걸으면은 이제 그거는 완전히 활용점점이겠죠. 어둠의 예. 예,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죠. 전광훈 목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씨 근황에 대해서 왜 그거 지지 선언해가지고 국민의힘 파탄내려고 그러냐 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야. 아직도 숨겨진 사람들 진짜 지지층이 60%는 된다는 거예요. 숨겨진 사람이요. 네. 다 숨겨진 윤석열 지지자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60%는 윤석열 지지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래? 그랬더니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겨진 지지율 60% 지지층 60%가 숨겨져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어. 한 몇 사람 없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정광훈과 윤석열. 정광훈 목사는 긴가민가해. 그럼 윤석열 씨는 정말 본인이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래서 한 행동인가요? 거래요. 진짜 구국 충정이래. 예. 뭐 나라를 살리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나 깜짝 놀랐네. 그런데 저기 정광훈 목사도 믿지 않는 눈치야. 에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근거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뭐 선거를 치를 뭔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꿈을 꿨다는 거야. 계시를 받았다. 누가요? 정광훈 목사가. 근데 정광훈 목사가 꿈과 계시를 그 전에도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 개신교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몰랐어? 개신교가 어떻게 꿈을 믿어요? 아이고 꿈 믿어요. 그거는 엄만히 반면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혼탁하네요. 자, 그래서 아니 근데 시사 프로그램인데 개그 프로그램인데 안 되는 예. 거야. 지난번 탄핵 때도 예. 꿈을 꿨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예. 말하더라고요. 틀리더라고 계속 틀려. 약간 틀린 쪽으로 계속 계시를 중요한 받고 거는 계시나 다 보네요. 예. 네. 여튼 윤석열 씨는 여전히 본인이 이렇게 도울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있다. 표를 나온 가지고 거야. 온다고 믿고 그래서 있어서 나온다. 근데 정광훈 목사도 예. 믿지 않아서 지난주에 그냥 골프 치러 갔더라고. 그래요. 골프 치러 갔다. 그러면 결국은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한 수 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죽인다 그러지, 혼난다 그러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참 혼탁하다 혼탁해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여튼 마지막으로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는 공개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박한천 행정관님은 보시는 거네요. 그리 하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예. 설마 그리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 개그 프로그램 많이 없어지니까 잠깐 여기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불편을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그 김문수 캠프에서는 끝까지 내일 새벽까지 단일화를 포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단일화를 포기 안 한다고요? 네. 이미 그럼요. 지금 유권자의 34%가 투표를 했는데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쪽에선 논리가 뭐냐면 어차피 사전 투표는 뭐 응징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각종 극렬 지지층에서 야당표가 있기 때문에 극렬 어차피 지지층에서 이렇게 예. 나서는 거고 본투표가 중요한데 한 표라도 모으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말만 그렇고요. 예. 말만 그렇고 단일화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하지만 김문수는 애쓴다. 그렇지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했다 김문수. 아. 마지막까지 싸가지 없었다 이준석. 이걸 만들고 싶은 아, 김문수. 너 때문에 졌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만들고 그렇죠. 싶으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예. 이제 지고 나면 지고 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단일화를 위해서 이기려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예. 결국은 그 이준석이가 안 소위 도왔다. 말하는 XXG 없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졌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문제다. 이렇게 하고 또 가만히 보면은 하와이에 계신 분하고 그 한동훈 씨도 가만히 보면은 아니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경제자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승만 치르면 되잖아요. 보수에서요. 예. 그러니까 박수도 칠 거고 또 더구나 이제 더 재밌는 거는 계속 단일화 할까 말까 해야 어떻습니까? 오늘 12시까지 재미가 있잖아요. 선거가요. 그거 아니면 뭐 볼 것도 없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요. 이슈가 너무 없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명태균 씨 지난주에 주진우 기자가 만나셨잖아요. 뭐 계속해서 본인이 물밑에서 이준석, 김문수 단일화를 애쓰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건가요? 뭐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이준석 후보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몇 명. 그 명태균 씨 전화를 아직도 이준석 후보가 받고 있나요? 최근까지는 받았죠. 오. 최근까지는 받았죠. 어떤 조언을 한다고 합니까? 단일화 조언을 한다죠. 아, 정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답변은 관심 뭐, 없다? 아니 처음에는 근데 더 명태균 씨는 단일화를 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끝내는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면 단일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공약이나 정책 비전을 얘기했을 텐데 단일화 안 한다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김은지한테 관심 없다 김은지가 관심 없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네.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단일화로 김문수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김문수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일화 아니면 해볼 뭐 방법이 없으니까. 힘도 못 써보고 그냥 예. 끝났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된다. 결국 단일화를 통해서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 명태균 씨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후보 측하고 긴밀하게 얘기하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 역할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와가지고 할 일 없어서 제 사무실에서 그냥 놀다 가셨어요. 별일 없었어. 예. 이제 근데 뭐 사실 수사 받으셔야 될 상황. 근데 명태균 씨가 딱 수사 바라는 받으러 갔어 바로 끌려가. 아니 명태균 씨가 딱 바라는 거 그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정치 권력에 접근해 가지고 내가 정치 권력에서 나는 이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죠. 그 헤게모니로 내가 이익을 받을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 정치 사기꾼이 하는 수법입니다. 아, 자기 장사에 불과하다. 자기 이 장사죠.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렇지. 예. 근데 맞아요. 지금도 나 안 죽었어 그 얘기를 하고 싶겠지. 그렇지만 너무 재밌는 것이 자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 예. 홍준표, 이준석, 저기 인천시장도 안상수, 예. 저기 강원지사 김진태, 예, 옛날에 예, 다 예. 그걸 비롯해 경북지사 이철우. 대구시장 홍준표 뭐 관련 안 된 사람이 없어. 명태균 충북지사 관련해서. 충북지사 김용환.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 끝나고 국민의힘을 한번 딱 정리할 때 또 명태균 카드가 기묘하게 또 쓰여질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명태균 이분 계속해서 네. 그 어떤 전국에 핵이 될 수 있으니까 주진우 기자가 또 취재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또 쫓아가긴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나는 그만할래 이제. 저는 그만할 테니까 다른 기자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명태균 씨하고 궁합 잘 맞잖아요. 뭘 잘 맞아요? 아니 생일날 그 케이크 사가지고 갔잖아요. 아니 케이크 사주는 거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줬겠어. 내가 아니, 선배님 아니, 케이크도 못 사주는데 그래, 내가 명태균 사주고 싶겠어. 나는 진짜 우리 나 주 은지도 기자한테 안 샀어. 주 기자한테 조각 케이크도 못 넘어갔어. 아, 그 조각 케이크. 철저한 음료수는 샀잖아요. 근데 이만한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더라고 명태균 생일날은. 철저한 취재원 관리를 통해서 결국 그 음성이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김건희, 그러니까. 음성이 잘하셨어요. 나왔다. 네. 네. 제가 우리 이렇게 부모님한테도 정리하시죠. 명태균한테 한 10분의 1만 했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도 칭찬받았을 예, 거예요. 그 특종 기자의 어떤 아니, 비결이라고. 5월달에 효자상을 받았겠죠. 네. 그러니까요. 자, 얼른 리박스쿨 이야기로 넘어가 보실까요? 리박스쿨 얘기해 주세요. 예. 리박스쿨은 사실은 박관천 행정관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저는 예. 이 리박스쿨 관련해 가지고 좀 화가 나는 게 무슨 이제 뭐 이렇게 뭐 정치 댓글 공작도 제가 2012년도에 국정원 그 댓글 사건 처음에 저 그때 저녁 먹다가 불려갔어요. 경찰청 지수대장 할 때. 그때 경찰 현역이셨으니까. 본청에 경찰청 진흥수사대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그 사건을 처음 접했는데 뭐 정치 그 소위 세계에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대로 처벌하면 되고 다시 예. 안 하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애들을 이용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이게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말하는 그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저 혹시 학생운동 하다가 분실 잡혀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예를 들어 그 분실 잡혀온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있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분다 그러죠. 잡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자료서를 받아가지고 안 하는 사람한테 계속 보여줘야 너희 동료가 이렇게 썼어. 읽어봐.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어. 하면 또 소리 내서 읽어요. 그래 이걸 한 5번 읽고 나면 얘가 이제 혼미하고 이게 진짜 맞나 내가 한 게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심리전이네요. 예, 그러면 네.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야 그대로 한번 써봐 그래요. 이거 안 보여줘 딱 이래요. 그럼 자기가 쓰는데 이제 여기에서 본 걸 기억나가지고 쓰는 거예요. 틀리면은 한다면서 그래 안 돼 있잖아 다시 봐 다시 써봐 그래요. 이렇게 자꾸 하냐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반복 학습에 의한 기억 왜곡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재판 가서도 말을 그대로 하게 만들거든요. 그 세뇌네요, 세뇌. 세뇌 교육이죠. 예,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무슨 건국절이 48년이다 뭐가 뭐 어떤 이승만 대통령은 모세와 같은 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 애들은 아직까지 생각이 여물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역사 그 교사는 객관적 사실만 이야기해주고 가치 판단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훌륭한 역사 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거기에 1년에 1조 8천억이 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참 진화한 게 예전에는 국정원 그 직원이 월급을 받고 댓글 공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알바를 고용해 댓글 네네. 공작하든가 돈을 직접적으로 줬어요. 이번에는 돈을 직접적으로 안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데 이 자격증은 여기 리박스쿨에서 받으면 서울교대하고 MOU가 체결되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국공립학교로 가더라도 초등학교 가면은 바로 채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도 많이 줬어요. 예, 시간당 4만 4만 원. 와. 여기 출연료만큼은 안 되지만 보통 예. 선생님들은 예. 시간당 2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많이 줘요. 그래서 참 그런데 우리가 실은 우리가 1조 8천억에 하나도 누구도 이 일을 여야가 이 일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애들에 대한 돈이었거든요. 미래에 투자하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를 안 달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엉망으로 쓰인 거예요. 그것 더구나 이게 윤석열 정권 때 가장 이게 많았는데 문제는 그 뭐냐면은 윤석열 씨가 이걸 갖다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수사하면서 범죄 기법을 배우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 진일보했다고 봐야죠. 예, 진일보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 제가 계속 매일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모른다 그러면 또 하나 또 밝히고 나는 그 사람은 아는데 댓글은 몰랐어. 그러면 또 그날 또 댓글 다른 거 하나 밝히고 제가 하나씩 밝혔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 유심히 보니까 그 김문수 후보께서 기자분이 아니 저기 선대위에서 그 TV 토론할 때 그 손현숙 씨라고 이름 밝혀도 괜찮아요. 예, 손현숙 예. 씨가 그 194명한테 댓글 어떻게 달아라 막 하는 걸 지령을 하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기자를 옆으로 물리치고 댓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예. 현재까지 진행된 그런 상황인데 또 거짓말하면은 또 하나 다음에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또 공개하신다. 지금 그냥 리박스쿨이 다 지금 선배님한테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제보를 받아서 지금 여기서 쭉 제일 이야기하시는 먼저 거죠. 풀었어야지. 시사인에서 공개하셨어야지. 그거 할 때 여기서 우리 김 기자님이 안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자, 못 보냈어요. 저기 대공부실이고 뭐고 저 뒤에다가 좀 묶어놓고 계속 지금 뭐 하나씩 밝히면 그때 보내주고 그 예, 보내주고. 그래요. 오늘 오신 김에 하나 그럼 발표하고 가십시오. 하나 풀어요. 아까 그거 좋다고만. 그 서류 어느 대나 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그거 아니고요. 오늘 그게 두 분이 아니고 그거 티키타카가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손딱지 그래서 이게 약간 수전증이 있어 그래요.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걸 갖다가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몰랐다. 이건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처음에 그랬죠. 국민의힘 쪽에서 부인했죠. 국민의힘 쪽에 잡고 그 김문수 후보도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손현숙이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같이 찍고 그 행사에 참석하고 극우 집회 참석하고 같이 거기서 대화 나누고 한 게 이제 또 솔직히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공개했고 동영상이 있다. 만약 또 이제 그 안 한다 그러면은 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제가 기억력을 갖다가 상세하게 상기시켜 드릴 자신도 있습니다. 자, 전체 동영상이 다 있으신가 보네요. 오늘 그러면 한번 보여줘요. 없어요 이제. 예. 선배님 아니에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하지 자, 마시고. 이제 자 다음 화제로 넘어가시죠. 아니요 이제. 리박스쿨 더 해야지. 에이, 그거 생각날 하면 때까지 한번 아까 해 그 보실래요? 주진우 기자 압박 취재하고 계시네요. 현장에서. 여기는 지금 저 그 남영동 분실이 아닙니다. 예. 여기가 중림동 분실이라고. 아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정강훈 씨 관련해 가지고 그럼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리박스쿨 더 해야 돼. 예, 자, 전 근데 주진우 기자가 좀 더 제가 이야기하실래요? 주말에 대형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들한테 그 전에 이번에는 댓글 달고 이번에는 설교 정치 설교하면 다 잡혀갑니다. 벌금 냅니다. 큰 창피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다녔어요. 몇 주 전부터. 네네.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지난주에 어제죠. 어제인데 주일날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얘기를 안 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 불러다가 박수 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근데 댓글이 이렇게 진화한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대형 교회에서 아니면 정경련 그러니까 정경련 국정원에서 돈을 국정원에서 기획을 하고 정경련을 통해서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댓글 부대를 활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돈을 내고 거기에서도 국정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댓글을 다는 그런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 리박스쿨은 아예 이 댓글 다는 용사들을 갖다가 취직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공무원으로. 그렇죠. 예. 교육 공무원으로. 임시직 교육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수당도 좋다니까 4만 원이라니까요. 그러게요. 그게 4만 원이에요. 그것도 이게 경력이 쌓이면은 또 예. 이제 다시 또 채용 기회도 많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이제 그 댓글 부대가 아예 좀 변종했다고 그래요. 변신하고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어제 뭐 장동혁 선대위 그쪽에서 이제 하는 사무총장? 한 게 사무총장이 한 게 그렇게 말했죠. 아니 개인이 자기가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아이디 해가지고 댓글을 올리는데 뭐 그게 뭐 계속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범죄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딱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개인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박관천이가 받을 수 있는 아이디가 네이버에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아이디를 갖다가 한 10개씩 정도씩 받아가 한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10배를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아이디를 10개 주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글을 쓰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A4 용지 여기 A시글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타이핑을 해. 라고 하면은 조작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런 자격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그리고 네가 만약 댓글을 갖다가 많이 써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하면은 리박스쿨 장학생을 만들어 주는데 장학생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작업을 갖다가 뭐 3개월 하면은 그 어떤 1급 자격증을 주면은 너는 한 2개월 해도 1급 자격증을 줘. 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건 매수죄죠. 네, 제가 장동혁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총장직 과거에 고수한 예. 바가 있고요.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예, 선대위에 계시죠. 예. 자, 지난번 생각이 나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 댓글 사건도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국정농단 당시에 매크로 작업이 뭐냐면은 누가 댓글을 써요. 댓글을 쓰면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해서 맨 그 베스트 댓글로 올려버리고, 만들어서 예. 만들고 그걸로 여론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댓글이 많이 달리면 그 기사가 그 메인 화면을 장식하기도 예. 하고 이렇게 이거는 거의 포털 사이트하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주로 이렇게 국민의힘 측 전 국민의힘 진영에서 이렇게 달다가 매크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이 여론을 분탕질 치니까 예. 민주당 쪽에서 고소를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예. 때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 이제 경찰로 넘어가. 예. 경찰로 넘어가서 매크로 한 거를 잡으면 돼. 정치 여론을 조작한 사람들을 잡으면 되는데 그때 인사가 어떻게 했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에 국정원에서 댓글 달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이버 수사팀에 다 몰아놨네. 예. 그쪽에다 몰아놨는데 예. 이 수사를 거기다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고향에 생선을 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민의힘 전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댓글 달고 매크로 작업을 엄청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잡고 민주당 쪽만 잡다가
그때 노회찬 대표가 돌아가셨고 드루킹. 김경수 그렇잖아요.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죠.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랬잖아요. 매우 아픈 추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수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수사를 지금 경찰 수뇌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자 치안관급 이상 이렇게 보면 맞아요. 선배님 보면 예. 다 이상한 애들만 다 올려놨거든요. 물론 그때 아니. 특검을 하긴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때 저는 경찰 수사를 경찰 넘긴 거죠. 수사해서 특검으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갔죠. 그것만 가지고 특검 예, 갔거든요. 그때 경찰 수사를 갔다가 그때도 미진하게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저때 서초 수사과장 누굽니까? 그분은 결과적으로는 옷을 벗고 나왔지만 이제 그 정치에도 이제 뛰어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때 제가 그랬어요. 딱 그때 우리 지휘부에 그랬어요. 수사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전부 다 우리 다 골로 갑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직접적인 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저는 이제 한 발 비껴나 있었는데 요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요. 지금 보니까 리박스쿨에서 막 지우고 있더라고요. 네. 막 지우고 막 이제 한 거 지우고 있는데 그거 지우지 마세요. 제가 다 떠났어요. 아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 추가만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이게 지우지 마시고 정말. 지금 저 봐요. 지금 저놈들 줄이를 틀어라 그러잖아요. 김은재 기자님 보고 줄이를 틀면 안 돼요. 이거 여기서 선배님 먼저 줄이를 틀 수도 아니,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얼른 내놔. 아니 그러니까 다 그 우리가 다 캡처해 놨으니까요. 지금 지워봤자 안 되니까 지우려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도망가라고. 예, 차라리 그냥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한 걸 써놓고 네. 빨리 해놓고 도망가는 게 나아요. 아, 반성하는 게 예. 낫다. 예. 예. 얼른 와서 어차피 증거는 자수하는 다 게 있다. 낫죠. 맞습니다. 자수하는 게. 네. 양형의 도움은 그나마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다 걸렸어. 다 걸렸어. 예, 리박스쿨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오늘 뭐 뉴스타파가 또 추가 보도한다 이런 댓글이 있다는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뭐가 그리고 나오네요. 만약 저기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경찰 수사할 때 그 자금의 원천 즉 예를 들어서 돌봄교실 강사 말고 강사 수강료 말고 다른 어떠한 건물 임대료나 이런 걸 하면서 국가정보기관에 돈을 갖다가 쓰리쿠션으로 줬으면은 빨리 잡에 가세요. 예, 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는지 방법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방법 이미 다 오래전에 써먹은 방법입니다. 좀 이렇게 좀 하려면 방법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하세요. 경찰 좀 수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이명박 때 시발단이라고 네. 교회 전도사가 교회 옆에 송파 교회 옆에서 대형 교회에서 십자군 알바단이었죠 이름. 네, 예, 그랬었죠. 약자였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댓글 사무실을 이렇게 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댓글 공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전도사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녹취도 보고 거기 비디오도 찍고 해가지고 이 시발단을 공개했어. 공개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대선 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발단을 공개했다고 저를 수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끌려다니고 수사받고 나중에 무죄 받았죠. 예. 나 무죄 받았는데 이 이 시발단과 그 사람들은요 처벌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래도 그랬어요. 국립호텔은 안 들어갔잖아요. 나는 국립호텔도 견학하고 왔잖아요. 알겠어요. 오일 동안. 네. 교도소. 예, 그거 하나만 슬픈 보여주세요. 이야기들. 없어요. 네. 예. 신고 안 할게요. 아 보니까 뒤늦게 윤정훈 씨가 기소가 되긴 해가지고 네, 예, 나중에 예, 처벌 지난 받아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겠다고 합니다. 윤정훈 씨 그러니까 목사 그 사람 당시. 한 분만 예, 처벌됐지 그 뒤에서 봐줬던 국정원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 이런 데 개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요. 예, 그게 범죄죠. 그렇게 예.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 그 습관을 못 버리면은 결국 그거는 외부적인 어떠한 힘에 의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이번에도 정부기관이 좀 그 했던 관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 알파팀 팀장 이모 씨는 네. 앞에 윤석열 그 캠프에서도 그렇죠. 역할을 했죠. 뭐 사회통합본부장인가 예. 그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그 역할을 했다는 말은 있는데 이게 딱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하루아침에 그 야인으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감출라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수사기관 가면은 그냥 뭐 어쨌든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경찰 수사로 그럼 좀 넘어가 보면 예.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출국 예. 금지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비아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이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었어요. 있더라고요. 위에서 했다고. 이거 두 개는 좀 혹시 파악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경찰 수사 내용이니까. 그 정말 그 비아폰 문제를 수민유로 끄집어내는 데는 정말 우리 저기 시사인 프로그램에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박한천 행정관님이 자꾸 이야기를
나와서 하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했고 우리 주진우 기자도 자꾸 말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저보고 부르라 그래가지고 줄이는 안 틀렸지만 제가 이제 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히 2024년 3월 달부터 이제 단말기도 일부 저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다 조사해 가지고 요번에 한꺼번에 싹 털고 갑시다. 다 오픈할 거 오픈해 가지고 왜냐하면 범죄 수법이 다 공개돼야 똑같은 범죄가 안 일어나요. 범죄 수법을 공개를 안 하니까 물론 이제 범죄 수법을 공개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범죄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범죄 수법을 다 공개하면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수법으로 범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역시 탐정의 어떤 예. 이야기가.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내란이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됐고 이 계획될 때 사회적으로 어떤 조짐이 있었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비아폰으로 다 해가지고 그 비아폰 내용을 다 공개해가지고 저는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시는 그렇게 이용할 생각을 아마 안 할 겁니다. 네. 지금 비아폰 서버가 공개되기 시작했고요. CCTV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국가수사본부 경찰에서 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경찰은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검찰과 공수처는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데 비아폰 삭제 내용이 나오니까 김성훈한테 물어봤더니 김성훈도 위에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지시했다라고 12월 7일에 네.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을 하는 진술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 지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원격 삭제한 거 큰 범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나중에 증거 인멸이 되겠지만 공영 서류 손괴죄부터 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큰 범죄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되면 특별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형이 가중처벌됩니다. 예. 여기에 비아폰 삭제 지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 영장을 불응하는 그 네. 과정에서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불응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또 있을 거예요. 예, 특수공무집행방해죠. 이 부분도 크거든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조사하면 또 위를 다 불 거예요. CCTV가 조금씩 공개되기 시작한 것만 봐도 한덕수, 이상민 그리고 최상목이 입을 맞추고 거짓말한 부분 그리고 이미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엄 문건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한 사실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시작이에요. 네. 그런데 자 이제 내일 선거가 잘 끝내고 모레부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이 부분이 속도가 날 텐데 경찰이 일단 특검으로 가기 전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쵸, 끓여지는데 필요한데 시간 걸리니까. 그 동안 국가수사본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네. 포렌식 잘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수사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분 다가 그 말이 틀린 두 분이 예. 우리나라에서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와 최상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참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실은 대표하는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지도자였는데 서로가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갖다가 나는 쟤보다 조금 잘못했어요라고 경쟁적으로 할 때는 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회한이 든다 그러나 네. 예, 그런 말을 또 합니다.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들을 출국금지 내릴 수 없거든요. 제가 명확하고 예. 거짓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렇게 된 예, 것이다. 저렇게 이제 고위공무원 출신을 출국금지 하려면요. 범죄의 정황이나 증거가 명확해야 출국금지 승인을 해줍니다. 검찰에서요. 예, 안 예. 그러면 출국금지 못합니다. 예. 김성훈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저렇게 한 거면 이제 윤석열 재구속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봐야 될까요? 이건 시간 문제죠. 검찰이 지금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거죠. 또 네. 검찰에서 네. 바로. 근데 윤석열보다는 김건희가 먼저 이게 그 재구속? 재구속이 사법심 아니구나. 한데 구속이죠. 그렇죠. 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1년에 경호 인력 늘려가지고 매년 50억 정도를 더 쓸 필요가 없다고. 예. 어차피 경호할 사람이 없어지면 경호 인력을 늘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인력도 충분할 건데요. 그 며칠 전에 패딩 입고 나온 사진이 좀 화제였는데 예. 그 앞뒤로 있는 분들이 경호원이라고 맞아요. 이해하면 그렇죠. 예. 될까요? 그러니까 경호원인지 아닌지 구분하면 또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귀에 인이어를 꽂고 있는 거 안 꽂고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예, 경호원들은 항상 귀에 인이어를 꽂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6월 4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라고 네. 하는 좀 기대감이 들긴 하는데 6월 4일부터는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검찰에서 남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그렇고 김건희 씨 소환을 예. 이미 소환장을 그렇죠.
보내놓은 상태로 보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요? 이제 그렇죠. 구속도 사실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선 3번 그 예.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요. 예. 3번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체포영장을 바로 발부받을 수 있는데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요? 예. 이번 주에 영장을 칠 수도 있어요? 아니 이제 체포영장이라도? 그래서 이번 주에 출석하겠죠. 체포 아니면 체포영장 당할까봐 합니다. 출석할 것이다. 그 김건희 씨가. 수사팀에서는 예. 2번 부르고 나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지휘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하다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이창수 지검장이 그렇죠.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사표 받아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참 공교롭게 6월 2일 날 저렇게 하네요. 근데 참 전직 영부인을 놓고 중앙지검에서 먼저 달아가느냐 남부지검에서 달아가느냐를 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한심스러울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자체가요. 남부가 더 빨리 할까요? 그 관련해서는 건진법사 취재도 주진우 기자가 오래 했잖아요. 중앙이 빨리 부르겠다는 생각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중앙이 그래도 수사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다가 중앙이면 명태균 건인가요? 명태균 공천기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너무나 그 사건을 질질 끌고 있어서 너네들 수사 뭐 했니 그런 비판 나올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왔죠. 중앙지검에서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부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사건 가지고 경쟁하면 양쪽 다 불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중앙도 가고 남부도 가고. 근데 이 신병을 바로 확보할지 안 할지 그게 변수인데요. 영장을 바로 칠지. 예. 아마 제가 보기로는 신병을 갖다가 먼저 부르는 곳에서 이제 그런 게 조율을 하거든요. 대검에서 조율을 해주는데 신병을 먼저 부르는 곳에서 이게 출석을 먼저 요구하는 곳에서 그쪽에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환 즉시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전직 영부인을 갖다가 그렇죠. 2번, 3번 카메라 앞에 안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증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부인하면은 이제 예전에 경호처 교육원에서 조사받을 때하고 다릅니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구속영장이 거의 발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그 영부인이었잖아요. 대통령이나 영부인 그리고 고위직을 불러서 그냥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위원을 봐가지고. 저기 지금 우리 박미선 시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검찰에서 먼저 수사를 시작하면 특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요? 아닙니다. 검찰에서 먼저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 전이면은 특검을 출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면은 일반 검찰의 수사가 중지되고 그 즉시 특검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관 명령, 송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박미선 씨가 지적한 대로 보통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뭐 남부에서 했다, 중앙에서 했다, 어떤 데서 이 일은 먼저 수사했어요, 처리됐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못 들어오는데 이미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까지 통과된 사안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금방 이제 공표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가기 전까지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했는지를 또 특검에서 따져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봐줬는지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무마하려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나요? 저도 그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가게 되면은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는데 이미 확보한 증거까지도 다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면은 이렇게 정보가 확보된 날짜가 있는데 왜 안 불렀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갖다가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빨리 불러가지고 속도를 내는 겁니다.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김건희, 윤석열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주 기자가 보도한 스모킹 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한 번 부르면 저건 바로 영장 칠 수 있을 겁니다. 네. 명태균 씨가 3시간 전에 대통령 선거는 지는 놈이 범죄자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도록 놔두세요. 오늘도 조사받으러 갔어요. 오늘도 조사받으러 갔어요? 저분은요 못 쓰게 하거나 입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다 부를 거예요. 아. 말을 못하게 하거나 글을 못 그렇죠. 쓰게 하면 다 부를 거예요. 아, 결국은 진실을 말할 것이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주 기자 방송 가셔야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내일이 대선이고 그런데 또 이제 막판에 민주당 쪽 변수로는 그 짐 로저스 관련해가지고 허위 발언을 했다 뭐 이런 공격이 또 여당에서 있고 지금은 여당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유시민 이제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서 또 공방이 있긴 한데요. 그 각각의 득표율들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실 것 같은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까지 두 분 다 뭐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 지금 뭐 민주당 진영에서 있었던 내용이 뭐 큰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변수가 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지금 저는 예측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매우 낮을 것이다. 매우라면 어느 정도죠? 뭐 사람들은 10%에서 위로 가느냐 더 15%를 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저는 아주 그 전에도 그렇게 이준석 후보가 원래부터 높지 않았다. 이렇게 힘을 받지는 못했을 예, 건데 거기다 이제 이 그 TV 토론에서 역대급 폭력을 저지른 데다가 그 이후에 단일화를 피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저는 그 아주 지지율이 미미할 것이다. 5%? 6, 7%에서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아주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네. 그리고는 지지율 격차는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1등과 2등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날 것이다. 거의 모든 두 자릿수 날 거라고 거의 보세요? 모든 조사에서 아주 예. 많이 났습니다. 어. 그래서 뭐 골든 크로스 그런 거 없고요. 지금은 공표 금지 기간이니까. 아니야 요동치는 예.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원래. 예, 어떻게 판세해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TV 토론회에서 가장 저는 그 승리를 본 사람은 권영국 후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성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옳은 말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예. 근데 예. 권영국 후보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예전 그 지난 선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권영국 후보가 지금 사실은 예. 5% 6% 7%더 치고 나가야 맞아요.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게 왜 예. 그러냐면요. 진보 개혁 세력이 너 참 좋아. 너 예뻐. 좋아. 하지만 이번에는 바꾸자. 이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표를 못 받는 것 같다. 맞아요. 결과를 또 보면 예. 예.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주 기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1, 2 표 차이가 얼마나 날 거냐. 저는 이번에 1차 사전 투표가 과거 1차 사전 투표하고 프로테이지 차이가 많이 났죠. 그 프로테이지 정도는 차득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차 사전 투표 때 본 장면은 응징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그 1차에 많이 갔거든요. 예. 그래서 2차 사전 투표가 약간 주춤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사전 투표율이 옛날하고 좀 달랐던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차이가 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격차를 보면 될 거다. 예. 이준석 후보는 어느 정도로 득표할 거라고 분석하세요?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주 기자님처럼 똑같이 두 자리 숫자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생화였을 때 향기가 있는데 생화? 예, 생화가 아니고 조화가 돼버렸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미박스쿨 자료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는 주진우 기자님. 조화가 돼가지고 향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 네. 식으로 할 거예요. 예, 끝까지 기자 정신 잃지 않는 우리 주진우 기자와의 티키타카. 생방송.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D-Day입니다. 대선 방송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8시에 이제 투표가 마무리되고 개표 방송이 시작되는데 저희는 그에 앞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저희 평소보다 다 30분 앞당겨서 4시 반부터 방송 시작해서 쭉 8시 그리고 9시까지도 계속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일찍 찾아와서 만나보시면 되고요. 저희 화려한 라인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라인업은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요.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요.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내일은 4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